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올라온 공지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게 느껴졌고 오늘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어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올라온 이 미디엄 내용에 보면 코어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미디엄 포스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 번역이라 조금 이상한데 학생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습하는 블록체인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어의 과거, 현재, 미래. 본 영상은 이 코어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도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목적은 현재 코어 가격을 보고 코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코어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자 해요. 사실 서두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코어는 이제 학습하는 블록체인이다. 코어는 암호화폐 분야 최고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뭐 그런 거겠죠. 비트코인 맥시 그리고 이더리움 맥시가 합쳐져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예전에 그 코어의 개발진으로 추정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그 징리라는 분과 그 위에 선임 교수님 그분들이 쓴 논문처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블록체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더리움의 EVM 호환성을 함으로써 확장성을 만족시키고 비트코인의 블록 헤더를 가져다 씀으로써 보안성을 유지시키고 이러한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강화. 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비트코인 해시의 위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해시 파워가 100% 위임되는 걸 로드 투 100%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코어가 코어 보상 혜택을 받음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에게 코어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코어와 비트코인은 공생이고 로드 투 100%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코어 네트워크 보안, 특히 추가 강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 개발의 기반에 집중이 되고 있대요. 서로 다른 메인넷 간의 토큰 교환 기술을 가진 레이어 제로가 현재 코어 사이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이러한 화면인데요. 코어 사이트에 있는 브릿지인데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메인넷을 이렇게 선택하고 원래는 동일한 메인넷에서 토큰끼리만 교환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메인넷 설정을 현재는 3개밖에 없네요. 이더리움, BNB에서 코어 체인으로 또는 코어 체인에서 이더리움의 어떤 토큰으로 이렇게 바로 변환하는 레이어 제로의 기술 그리고 비교적 탈중앙화적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오라클 서비스 스위치보드와의 통합이 주요 초점이었다고 해요. 또 향후 내용으로는 현재 21명의 대표 검증단이 있지만 탈중앙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검증인 숫자가 42명으로 늘어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해요. 코어의 최종적인 목표 탈중앙화를 위해서 이 POW 작업증명 방식을 통하고 POS가 지분증명 방식인데 거기서 이제 기존 지분증명 방식의 경우에는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 처리 속도도 낮아서 이제 위임하는 지분증명 방식 을 채택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위임을 받는 대표 21명 중에 대다수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탈중앙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검증자 숫자도 차차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21명 중에 약 8개였나요? 11개 정도가 지금은 코어에서 넣은 가상 검증자 노드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차차 늘어나겠죠. 이제 한 2달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웹3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이 저희가 무료 채굴로 나눠졌던 에어드랍에 가장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말이 좀 두루뭉실하긴 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거래소를 통한 유저들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또 제가 재밌게 본 게 확장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의 네트워크 혼잡이 지금까지 주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몰리거나 했을 때 이제 처리 속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당 처리 속도가 14건, 15건으로 TPS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이제 레이어 1 위에 레이어 2가 존재를 하죠.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용하면서 확장성이나 보안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메인넷.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게 아비트럼이죠. 어쨌든 코어도 결국에는 레이어 2 또는 심지어 레이 3 확장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에는요. 그래서 현재는 이 ZK 롤업이 코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흥분을 일으키고 있다. 롤업의 세계로 롤업이 뭘까? 글자가 많으면 짜증나시니까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롤업으로 나와 있네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더리움.
그러면서 코어에서 강조했었던 블록체인 트릴레마,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블록체인은 없다. 그래서 코어도 마찬가지로 모두 만족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각각의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 저한테는 상당히 솔직한 말로 들렸어요. 우리는 다 해결할 거야 이게 아니고 모서리를 둥글게 함으로써 모두 효율적인 블록체인으로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는 레이어 2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1 위에 있는 레이어 2, 옵티미스틱 롤업, JK 롤업, 플라즈마 등등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롤업은 기존 레이어 1 처리 속도에 따른 네트워크 한계를 통해서 확장성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에서는 각각의 트랜잭션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하나의 마치 데이터를 이 레이어 1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났어도 레이어 2에서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시 트랜잭션이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레이어 1의 규칙을 따르지만 좀 더 확장된 것을 레이어 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빠님 자꾸 레이어 1, 2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ZK 롤업 같은 것들이 레이어 2가 많이 자라나고 있지만 이것들도 모두 레이어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만큼 레이어 1의 처리 속도와 또는 보안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안성이 코어와도 관련이 있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BNB도 ZK BNB를 연내에 출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메인넷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BNB 체인도 작년 이제 10월에 크로스체인 브리치가 해킹된 사례가 있듯이 이러한 자체 메인넷의 보안성은 더더욱 대두될 것이다. 코어의 보안성이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해시 위임. 제가 근데 이것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시 위임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비트코인 채굴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채굴을 하면서 결국에 이 릴레이어라고 하는 분이 BTC 라이트 클라이언트의 블록 헤더를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저도 깊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릴레이어 보상이 나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릴레이어 보상으로 나간 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어제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시 위임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코어코인 보유량 순위로 보면 그 10번째에 있는 1000만 개의 코어 0.48%가 릴레이어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개였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이것이 오늘 보니까 약 1000개가 어디로 쓰였어요. 그래서 릴레이어 보상이 지급이 됐나? 이렇게 생각돼서 좀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4시간 전 그리고 12시간 전에 릴레이어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 위임이 정상적으로 시작됐구나. 이러한 또 설레는 소식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윗에 자꾸 이런 글 올렸구나. 비트코인 채굴 해시 파워와 코어의 델리게이트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가 결합된다. 트윗을 자꾸 올리길래 좀 뭔 내용이지? 했는데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코어는 협력하여 100% 비트코인 채굴 해시 파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코어는 이더리움 EVM과 호환이 가능하면서 비트코인 해시를 위임받아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해시 위임이 비트코인 릴레이어 보상도 나가고 정상적인 해시 위임이 이루어지게 있다. 이것을 좀 확인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비트코인 해시 위임을 하고 있는 검증자 노드 1, 2, 3등이 코어에서 넣은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차차 이렇게 비트코인 해시 위임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시를 위임하면 수익이 엄청 나거든요. 1900 코어, 1800 코어 하루에 얻어가는 게요. 이 해시의 양을 이 코어 코인 수량과 어떻게 체감해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 해시 위임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메인넷이 가동되는 것 같다. 즐거운 또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어 시세만 보시면 한숨이 팍팍팍 나오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어의 LFG 수압 사이트에서 아비트럼 메인넷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걸 보고 제가 실망하셨던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아비트럼도 엄청난 기대를 받고 얼마 전에 이제 정식적으로 상장을 했어요. 여러 군데의 거래소에. 그래서 저도 새벽에 투자 유혹을 막 받았었는데요. 분위기만 봐서는 정말 달로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도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존 아비트럼 메인넷의 생태계 또한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는 레이어 2의 프로젝트입니다. 코어보다 한 템포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받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비트럼도 시세가 현재 1,500원이에요. 약 1점 몇 달러 정도 되겠죠. 코어는 레이어 1이고 아비트럼은 레이어 2고 또 둘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코어의 가격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또 개발 의지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직접 코어 체인을 이렇게 사용해 본 결과 처리 속도가 정말 느리지 않죠. 현재 나와 있는 레이어 1에 있는 체인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수수료가 굉장히 싸서 편리하죠. 제가 마치 코어의 홍보 대사 같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기쁜 소식 좀 전달 드리려고 시세는 아직 낮지만 여러분께 영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